안녕하세요. 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수학영역 해설의 신현수입니다. 해설 범위는 공통영역, 확통, 미적분까지고 기하는 제외합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제곱근 8은 2고, 그리고 오른쪽은 위 지수 아래 지수를 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1입니다. 2번은 미분했을 때 프라임 x는 6x제곱 마이너스 2x고 1을 대입하면 f'1은 4입니다. 3번은 등비수열 an이고요. a5가 4고 a7과 a6이 우변의 시계에 있는데 오른쪽 시계에 있는데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7은 a5에 r을 2번 곱하고 4 곱하기 a6은 a5의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4로 약분하고 좌변으로 이항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0이다. 완전 제곱하면 r 이꼴 2가 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8이죠. a8은 a5 4 곱하기 공비 r의 세제곱 2의 세제곱 4, 8의 32가 됩니다. 4번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고 양변에 일단 x는 1 대입하죠.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1-a 플러스 1, 곧 a는 2고요. f2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a죠. a는 2니까. 따라서 f2는 대입하면 3, 4, 12 마이너스 2 꼴 10이 됩니다. 5번은 각의 변환을 해보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가 3분의 1, 곧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변환해보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음수입니다. 코사인도 음수이고 사인도 음수이기 때문에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죠.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는 양수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의 적당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3분의 1이 되도록 빗변과 밑변을 잡고 이때 높이는 2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1분의 2루트 2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똑같은 말이죠. 답은 2루트 2입니다. 6번은 지금 fx가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미정계수는 위식에 껴 있습니다.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는 2에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윗식에 1을 대입한 것의 제곱, 윗식에 1을 대입하면 4-2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아랫식에 1을 대입한 1의 제곱이 같아야지 2에서 연속이 될 것입니다. 좌변의 식은 5-2a 제곱인데 2a-5의 제곱 이꼴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2a-5는 풀마 1이다. 2a는 5 풀마 1, 6과 4이기 때문에 가능한 a의 값은 3과 2가 됩니다.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 플러스 2는 1번 5가 됩니다. 7번은 지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대값을 씌우고 1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곧 두 첨점을 잇는 직선이 y는 1이라는 직선일 거고 이 영역의 넓이는 위쪽 영역의 넓이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이 이룬 영역의 넓이이기 때문에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 공식을 쓰면은 x절편 0과 2죠. 6분의 1 곱하기 2-0의 세제곱 6분의 8은 3분의 4고요. 아래쪽 영역의 넓이는 세로는 1, 가로는 2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전체 영역의 넓이는 3분의 4 더하기 2, 3분의 6은 3분의 10이 됩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두 점 AB가 지금 M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 곡선 로그 함수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일단 2대1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보려고 해요. 점을 C라고 했을 때 2대1 내분점은 M과 M 플러스 3의 2대1 내분점은 M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M 플러스 3과 M 마이너스 3, Y값의 2대1 내분점의 Y값의 좌표는 M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것을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하면 y는 m-1은 로그 4에 x 플러스 8, x 자리에 m 플러스 2를 대입하면 m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m-3이다. 양변에서 m 소거되고 m-3이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2 꼴 로그 4에 m 플러스 10. 지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진수 m 플러스 10은 4의 제곱인 16이다. 따라서 m은 6이 됩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함수 fx가 지금 절대값으로 3차 함수를 싸고 있고요. x는 ab에서 극대이고 극대값이 같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피해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gx라고 했을 때 gx의 그래프 개형은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x는 0과 2에서 극대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이 함수를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려야 되는데 이때 접어 올렸을 때 원래 극대값도 극대값이 될 거고 그리고 극소값이었던 것이 x축을 기준으로 접혀 올라가면서 극대값이 될 거예요. 이때 함수값이 같기 위해서는 극대값이 같기 위해서는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간에 있게끔 x축을 잡아 주어야지 저희가 접어 올렸을 때 그래프인 두 극대값이 같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함수는 x는 1일 때 x축을 지나는 1,0 대칭인 3차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g1은 0일 거고요. g1은 1을 대입해보면 1-3 플러스 p 꼴 0, 곧 p는 2가 됩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10이에요.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6은 8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는 27일 때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부터 9까지는 모두 홀수계의 항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 A5가 있을 것이고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있는 항의 평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9분의 A5는 27이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다음은 10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10이에요.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6은 8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항부터 9항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 27이다. 자, 일단 나조건을 저희가 해석을 해볼 건데 가운데 있는 항이 A5죠. 모든 양끝항들의 평균이 A5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항이 존재할 때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5는 3이고요. 그럼 가조건에 있는 것을 가조건을 공차를 D라고 했을 때요. 절대값 A5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A5인 3-D A6은 A5인 3을 기준으로 플러스 D가 될 거고 이 값이 8이 될 겁니다. 절대값이 있으니 벗겨야 되겠죠. 뒤쪽에 있는 값은 3 플러스 D인 것이 자명하자 양수이기 때문에 공차 D가 그럼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D가 0과 3 사이일 때와 3 이상일 때를 나누어 봅시다. 0과 3 사이일 때는 가조건의 첫 번째 절대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3-D 플러스 3 플러스 D가 8, 곧 6이 8이라는 모순이 발생해서 탈락이고요. D가 3 이상일 땐 첫 번째 절대값이 D-3이 되죠. 뒤쪽은 D 플러스 3이라고 씁시다. 이 8이 되면 2D가 8이기 때문에 D는 4다.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D는 4이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10이죠. A10은 A5, 곧 3으로부터 공차 D를 5번 더 더하면 되기 때문에 2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BAC가 60도, 지금 이쪽 각이 60도죠. 그리고 AB의 길이는 2루트 2, BC의 길이는 2루트 3. 그리고 내부의 점에 대해서 PBC, 이 왼쪽 각이 30도, 요 오른쪽 각이 15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APC, 요 오른쪽 위에 삼각형이고요. 어떠한 조건도 APC의 각과 변의 길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것으로부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변이나 각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선분 A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X라고 놔봅시다. 그럼 60도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8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2X는 4루트 2X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바로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대변의 제곱인 2루트 3의 제곱 12 정리하면 내림차순으로 쓸 때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4죠.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는 되지 않고요. 완전 제곱을 해보면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4 이항하면 플러스 4. 완전 제곱하는데 필요한 루트 2의 제곱은 플러스 2 이꼴 6입니다. 이때 x는 양변을 제곱을 풀면 루트 2 풀마이 루트 6인데 음수이면 안 되겠죠? 길이이기 때문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은 되지 않습니다. x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고요. 이제 한 변의 길이 구했네요. 그 다음은 지금 각 PBC에 내각이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15도를 쓸 수는 없고 각 BPC의 크기를 구하면 180 빼기 45 이기 때문에 135도입니다. 그럼 저희가 30도와 그리고 135도와 135도의 대변인 2루트 3 그럼 그때 PC를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PC의 길이를 Y라고 해봅시다. 삼각형 PBC에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30도분의 Y는 사인 135도분의 2루트 3이죠. Y는 사인 135도는 2분의 루트 2 여기에 사인 30도를 곱했다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이죠. 미안합니다. 사인 30은 2분의 1이 맞네요. 미안합니다. 이꼴 본분수에서 분모 없어지고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y의 길이도 루트 6이라고 구했고요. 그럼 저희가 삼각형 APC에서 지금 이 두 변의 길이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요각이 될 거예요. 우리가 확인한 두 변의 길이의 사이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자, 그래서 저 각을 알기 위해서 일단 전체 삼각형에서 그나마 덜 복잡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와 2루트 3이고 그의 대각이 60도와 2루트 2의 대각은 각 C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사인 C라고 할게요. 사인 C 분의 이 루트 2는 사인 60도 분의 2 루트 3이죠. 양변을 역수화하고 분모인 2 루트 2를 곱하면 우변에 좌우변에 사인 C는 2 루트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가 됩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2 약분 루트 3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고치는 45도 내지는 135도인데 135도가 아닌 이유는 전체 삼각형 ABC에서 한 예각이 60도니까 나머지 각 중 120도가 넘는 각은 없겠죠. 따라서 각 C는 45도고요. 고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사이각은
아래 예각 15도를 뺀 3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AB. 루트 6부터 먼저 쓰고 루트 6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4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12 루트 3이고 루트 6의 제곱은 6.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해보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 양의 실수 t에 대해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1이니까 x 플러스 y절편 GT가 되겠습니다. 이때 GT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점 A와 점 B의 x값은 두 2차 방정식 2차식 1차식이 연립을 한 x제곱 이꼴 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 이꼴 0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가 더 작다면 그래프에서 교점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이겠죠. 지금 밑변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면 2t 빗변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두근의 차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 확인해야 되겠죠. 합은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방정식에서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GT입니다. 이꼴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곧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인 1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GT이기 때문에 플러스 4GT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2t의 제곱 4t 제곱은 우변의 제곱 2 곱하기 1 플러스 4GT입니다. 네. 그래서 양변을 2로 약분하고요. 2t 제곱이고요. 그럼 식을 GT에 대해 정리하면 플러스 1이 이항하고 4로 나누면 4분의 2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2차식이 분자에 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2분의 1이죠. 분모에는 t제곱이 있고 t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계수비로 수렴하죠. 최고차항에. 그래서 1분의 2분의 1인 2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두함수 fx, gx, fx는 2차 함수고요. gx는 sin x죠.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 a는 0과 2 사이라고 합니다. 가족권의 ga파이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은 ga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이고 sin x의 a파이를 대입하면 sin a파이가 1이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저희가 sin 함수를 그려보면 gx sin x는 a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a파이는 0과 2파이 사이죠. 이때 사인 값이 1이 되는 값은 2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2분의 3파이일 때죠. 따라서 a파이가 2분의 파이이던가 2분의 3파이일 때 가족권이 성립하고 a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나조건은 x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방정식 fgx 지금 sin x를 2차 함수에 합성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은 2분의 5파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fx는 0이다를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있어야지 합성함수 fgx는 0이다의 해가 존재하겠죠.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값이 알파 베타일 때 가령 알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베타는 알파 베타가 뭐 가령 0과 1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때 실제로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해는 gx가 알파가 되는 x의 값과 gx가 베타가 되는 x의 값의 합이 됩니다. 첫 번째 알파에서의 해의 합은 대칭성에 의해서 평균이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두 x의 값의 평균이 따라서 합은 파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gx가 베타가 될 때의 x의 값은 2분의 3파이가 대칭축 평균이 2분의 3파이이기 때문에 합이 3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는 알파 베타가 되는 x의 값들의 합, 즉 fgx는 0이다의 해가 파이 플러스 3파이 4파이이므로 모든 해의 합인 2분의 5파이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2분의 5파이가 되도록 저희가 세팅을 하기 위해선 일단 알파를 0과 1 사이 하나 그려주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면 그때 만족하는 x의 값은 일단 베타 쪽에서 2분의 3파이가 하나 나오고 알파 쪽에서 두 x의 합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총합이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인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겠죠. 즉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다의 해가 알파와 베타이고 이때 알파는 0과 1 사이,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은 b인데 이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가 b가 되겠죠. a의 범위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알파의 범위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0과 1 사이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한 a 중에 2분의 1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이고 a에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알파는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알파 곧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이네요. f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고 a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1, b는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 2분의 9가 됩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세 양수 a, b, k에 대해서 함수 fx가 k를 기준으로 k의 왼쪽에서는 ax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증가함수고요. k 이상일 때는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제곱. 일단 뭐 쓸런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로 묶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3b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건데 a, b, k는 모두 양수이고요. 그럼 k를 기준으로 k 이전에는 y는 ax라고 하는 직선 함수를 그려주고 k에서 부드럽게 바톤 터치 받아서 위로 볼록이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곡선이 마저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k에서의 함수값 fk는 1차 함수에 대입을 하여도 2차 함수에 대입을 하여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k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해야 되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fx를 각 범위에 대해서 미분한 f'x가 a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4b이기 때문에 가까이 k를 대입한 좌미분계수 a, 우미분계수 마이너스 2k 플러스 4b와도 같아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가 1이면 f'k는 1이다. a에 1을 대입하면 지금 f'k는 a가 1이기 때문에 1이 맞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k가 3이면 a 값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저희가 1번식, 2번식이라고 할 때 k에 3을 대입하고 a 값을 추론을 할 텐데 1, 2번식에 각각 k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1번식은 3a 이꼴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제곱이고요. 2번식에 k에 3을 대입하면 a 이꼴 마이너스 6 플러스 4b입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b를 확인을 할 텐데 2번식에 3배를 하면 우변이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은 2번식의 3배 우변인 마이너스 18 플러스 12b고요. 모두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3b 제곱 12b는 날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18은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9이고 b제곱은 3. b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됩니다. b의 루트 3을 2번식에 대입을 하면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3. 따라서 2번 니은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3도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이죠. fk와 f'k가 같게 되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이 왼쪽 영역은 x축으로 둘러싸인 왼쪽 영역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확인을 하면 될 거고 오른쪽 영역은 곡선, 2차 곡선과 x축이 이루는 영역의 넓이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조건 fk는 f'k다가 의미하는 바를 1, 2번식에서 확인을 해보면 1, 2번식 이거죠. 자, fk와 f'k 같다는 것은 ak와 a가 같은 것이고 a는 양수이니까 양변을 a로 약분하면 k가 1인 경우입니다. k가 1인 것을 1, 2번식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제곱이고요.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b입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은 4b는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제곱이 마이너스 2이다. 그래서 3b제곱은 1이고 b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대입을 하면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되네요. 2번식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는 자, 일단 첫 번째로 왼쪽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k죠. 높이는 함수값 fk가 될 겁니다. 곱하기 fk 플러스 인테그랄 k부터 아까 저희 그 2차 곡선의 x절편이 b와 3b라는 거 확인했죠. 3b 표현해 놓고 3b부터 fx dx 2차 함수의 식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제곱 dx이죠. 를 계산하면 됩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이꼴 2분의 1 곱하기 k자리에 저희가 1인 경우니까 1 대입하고 이때 f1은 a이죠. a 값은 저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로 확인을 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이라고 하지 말고 정적분 계산, 부정적분 계산을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bx제곱 마이너스 3b제곱 x에 k 값은 1이고요. 3b는 b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3b의 값은 3배하면 루트 3이죠. 루트 3을 대입합시다. 첫 번째 2분의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3분의 2 이고요. 안에 있는 식에 루트 3부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은 3루트 3이니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b자리에 루트 3분의 1을 대입을 하면 x제곱의 개수는 루트 3분의 2 그리고 3b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죠. 마저 루트 3을 대입을 해보면 루트 3분의 2x제곱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3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x가 루트 3을 대입한 값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1입니다. 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안에 있는 식은 계산이 안 되네요. 계산을 하기 위해 루트 3분의 6을 유리화를 해보면 3분의 6 루트 3, 2 루트 3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괄호는 모두 소거가 됩니다. 뒤쪽에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소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소거되어서 넓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올라가면 넓이는 3분의 1이다. 또 참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참이어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일 수도 있고 전항과 전전항의 합일 수도 있고요. 그 합이 홀수인 경우죠. 그 다음은 전항과 전전항의 합의 절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합이 짝수인 경우죠. 첫 번째 항은 1이고 여섯 번째 항은 34일 때 가능한 모든 A, E들을 다 더했을 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섯 번째 항까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첫 번째 항은 1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항 34까지 정방향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그러니까 지금 전전항과 전항의 합이 홀짝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홀인지 짝인지로 경우로 나눠볼게요.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전항이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은 1 홀수이고요. 짝수인 경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홀짝의 합은 홀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을 만들 때 더하기만 하면 되죠. 베타 플러스 1 합이 홀인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됩니다. 전항과 전전항을. 이 수는 홀수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항 만들 때도 짝 더하기 홀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됩니다. 베타와 베타 플러스 1 더하면 2베타 플러스 1 홀수이죠. 다섯 번째 항을 만들 때는 홀수 더하기 홀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2분의 3베타 플러스 2 전항과 전전항의 합의 절반 2분의 3베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값은 홀인지 짝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봅시다. 만약에 이 합이 홀수라고 한다면 그냥 더해서 2분의 네 번째 항은 지금 2베타 플러스 1 통분했을 때 2분의 4베타 플러스 2죠. 그래서 전전항 더하기 전항은 2분의 7베타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합이 짝수라면은 방금 더한 합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4분의 7베타 플러스 34가 될 것입니다. 두 값이 34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식 양변에 2배 하면 68, 4 이항하면 7베타가 64를 만족하는 자연수 베타는 존재하지 않고요. 아래식도 양변에 4배 하면 7베타 플러스 4가 100, 이거 34라고 썼네요. 플러스 4죠. 7베타 플러스 4가 136이고 이항을 하면 132죠. 132는 7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연수 베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베타가 두 번째 항이 짝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저희가 삭제하고 베타가 두 번째 항이 홀수라는 것이 결정이 됐죠. 그럼 세 번째 항은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이니까 알파 플러스 1을 절반으로 나누면 되고, 네 번째 항은 경우가 나뉘겠죠.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 그냥 더해질 수도 있고요. 알파는 2알파 플러스 알파는 2분의 2알파니까 2분의 3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즉 합이 짝수라면 4분의 3알파 플러스 1 절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모두 경우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나눠질 겁니다.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 이번엔 2분의 4알파 플러스 2 그냥 더해진다. 혹은 절반으로 나눠진다.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더해진다. 4분의 두 번째 이 전전항 2분의 알파 플러스 2는 1은 4분의 2알파 플러스 2이므로 더했을 때 그냥 더하면 4분의 5알파 플러스 3 절반으로 나누면 8분의 5알파 플러스 3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 그냥 더한다. 2분의 7알파 플러스 3 더하고 2로 나눈다. 4분의 7알파 플러스 3 그냥 더한다. 2분의 3알파 플러스 1은 4분의 6알파 플러스 2죠. 그냥 더하면 4분의 10알파 플러스 4 2로 나눈다. 8분의 10알파 플러스 4 자, 마찬가지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냥 더한다. 4분의 8알파 플러스 4 2로 나눈다. 8분의 8알파 플러스 4 그냥 더한다. 4분의 3알파 플러스 1 전전항은 8분의 6알파 플러스 2이므로 그냥 더하면 8분의 11알파 플러스 5 2로 나누면 16분의 11알파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값들이 34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가능한 홀수 알파를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첫 번째 경우부터 34라면 7알파 더하기 3이 68이고 7알파는 68이고 7알파 더하기 3은 65를 만족하는 자연수 알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를 곱하면 7알파 플러스 3이 136이고 7알파는 133이죠. 를 만족하는 알파는 존재하죠. 약분하면 140보다 7 작은 즉 20 빼기 1 19 알파는 19라는 홀수 값이 나오므로 두 번째 항 중에는 19라는 값이 있습니다. 밑에도 양변을 4로 곱하면은 10알파 더하기 4가 136이고 2항하면 132죠. 10의 배수가 아니므로 탈락. 양변에 8을 곱하면 10알파 더하기 4는 272죠. 271을 4로 나누면 4를 빼면 268 10의 배수가 아니므로 탈락. 8알파 더하기 4가 136이면 132죠.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탈락. 양변에 8배 하면은 8알파 더하기 4가 272 4가 2항하면 268 8의 배수가 아니므로 탈락. 양변에 8배 하면 11알파 더하기 5는 272고요. 5가 2항을 하면 11알파는 267이죠. 약분이 안 되죠. 탈락. 11알파 플러스 5는 34 곱하기 16은 저희가 구한 아까 272의 2배가 되니까 544. 11알파는 539. 539는 11로 나눠봐야 되겠죠. 약분이 되는지. 4, 44, 99, 9. 49라는 값이 가능하네요. 홀수이기 때문에 조건도 충족을 하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알파가 19일 수 있고 49라는 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두 번째 항의 총합은 19 더하기 49인 68이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로그 2의 96 마이너스 밑과 진수 뒤집어지면 역수이죠. 로그 2의 6은 진수끼리 약분하여서 로그 2의 16, 16은 2의 4제곱이니 정답은 4입니다. 17번은 좀 가리네요. y는 4x 플러스 5가 이런 4차함수 미정계수 k를 포함하고 접한다고 하니 방정식을 세우면 4x 플러스 5는 2x 4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가 접하도록 저희가 k값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들을 다 이항을 하면 k를 제외한 항들을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는 k다. 그래서 위식을 아래식에서 아래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보면 y는 fx와 y는 k가 접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fx의 그래프 개형 확인을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8은 마이너스 8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하고 뒤쪽에 나오는 2차식 인수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대충 플러스로 취급을 한다면 f'x는 지금 x는 1에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즉 fx의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즉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y는 k라고 하는 직선은 접해야 하기 때문에 극대값을 지나면 되죠. 곧 k는 f1이고 fx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5는 1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전개하면은 1 마이너스 합 곱이죠. 뭐 a, n, b, 알파 n, 베타 n을 n과 4n으로 인수분해하여 구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근과계서의 관계를 쓰면 합은 5n, 곱은 4n 제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시그마를 분배하면 상수일을 분배할 땐 항의 개수만큼 7 마이너스 시그마 5n에서 5는 앞으로 뱉어내고 1부터 7항까지 n을 다 더하면 2분의 7, 8 플러스 제곱수의 합은 6분의 7, 8 두 수의 합 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 약분하면 8과 15를 2와 3으로 약분하면 4, 5가 남고요. 이꼴 7 마이너스 5, 4에 20 먼저 20 곱하기 7은 140이고 플러스 4, 5에 20 먼저 곱하기 7 20 곱하기 7은 140 더 곱하기 4는 560입니다. 그래서 560에서 140을 빼면 420이고요. 7을 더하면 정답은 427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PT, V1t, V2t가 나왔고 지금 V1t 쪽에 k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점 P와 점 Q가 출발한 후 t가 0보다 클 때 한 번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위치 함수를 x1t와 x2t라고 한다면 x2t의 양근이 1개이다. 양의 실근이 1개이다. 가 되도록 양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치 함수를 속도 함수를 적분함으로써 계산을 하면 초기 위치는 0이니까 0 플러스는 생략을 할게요. 각각을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1t는 그냥 t에 대한 부정적분으로 놓고 적분상수는 0으로 취급하면 되겠죠.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kt vt 적분하면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9t제곱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양근이 1개가 되도록 k값을 세팅을 할 건데요. 자, 등식을 취하고 t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t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겠죠.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플러스 k 이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분의 9t가 됩니다. k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이항시키면 k 이꼴 마이너스 2t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24t는 12t죠. 이 실근이 1개만 존재해야 되고 우변에 있는 식을 ft, 위로 볼록이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t절편은 0과 6이 됩니다. 이때 y는 k라고 하는 직선과 양수 범위에서 한 개의 교점만 가져야 되므로 양수 t는 극대값에서 ft와 만나야 됩니다. y는 k죠. t가 아니라. 따라서 k는 f의 대칭 xt절편의 평균값 3을 대입한 f3과 같아야 되고 3을 대입을 ft에 해보면 마이너스 2구 18 더하기 12 곱하기 3 36 이꼴 3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은 1인, 상수항은 1인 3차함수 fx가 양의실수 p에 대해서 p는 양수고요. gx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g'0은 0이고 일단 0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성까지 확인을 해보면 g0은 좌극한, 즉 윗식에 0 대입하는 f-p-f-p는 0이죠. 사실 아래식에도 마찬가지로 0 대입하면 fp-fp 이꼴 0, 즉 g0은 0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x도 각 구간에 대해 미분을 해보면 윗식 미분하면 f'x-p 함수값은 상수니까 날라가죠. 아래식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f'x 플러스 p 상수 날라갑니다. 그럼 이때 g'0은 각각의 좌우극한 곧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f'-p와 f'p가 되고 두 간 모두 0이 됩니다. 자, 3차 함수의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p와 p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 한계수가 일단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p는 양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p, 오른쪽에 p가 되는 극값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gx, dx를 계산을 해보면 1번식이라고 할 때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지금 적분 구간이 양수 0 이상인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fx, gx의 식을 쓰면 되겠죠.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dx가 20이다. 해당 영역의 넓이는 영역은 p부터 2p까지면 이만큼이죠.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y는 fp라고 하는 상수값을 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fx의 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식에서 fx-fp가 마이너스 2p라는 인수 하나와 p라는 인수 두 개를 갖는다로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f5를 구하기 위해선 fx식을 구하는 게 더 깔끔하여서 f'x로부터 fx의 식을 추론하겠습니다.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돼야 되겠죠. 3x 플러스 px 마이너스 p가 돼야 될 거고요.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플러스 1 상수항이 1이라는 조건이 아까 있었죠. 가 될 겁니다. 자, fx 플러스 p에서 fp를 뺄 거니까 fp도 계산을 해보면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세제곱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2p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저희가 적분 구간을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fx 플러스 p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된 함수 f를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p까지가 아니라 p부터 2p까지 fx 그러니까 적분 구간도 함수도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정적분 값은 일정하겠죠. fx 마이너스 뒤쪽 상수는 그대로 fp dx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식을 써보면 인테그랄 p부터 2p까지 fx에서 fp를 빼면 지금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거죠. 그럼 플러스 1은 소거가 될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플러스 2p 세제곱 dx 이꼴 20이다. 적분 계산을 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p 제곱 x 제곱 플러스 2p 세제곱 x p부터 2p까지 2p부터 대입을 하면 앞쪽은 4p 4제곱 다음 항은 2분의 3p 제곱에 4p 제곱을 곱하면 6p 4제곱 뒤쪽은 4p 4제곱 마이너스에 p를 대입하면 4분의 1p 4제곱 2분의 3p 4제곱 2p 4제곱이 됩니다. 이쪽 계산하면 2p 4제곱이죠. 2p 4제곱과 뒤쪽 2p 4제곱을 뺄셈하고 남은 p 4제곱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6이기 때문에 4분의 5p 4제곱 이 값이 20이 됩니다. 따라서 p 4제곱은 20 곱하기 4분의 5의 역수 5분의 4 16 곧 2의 4제곱이고 따라서 p는 양수 p는 2가 됩니다. 그럼 fx의 식이 완성이 됐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요 식입니다. p에 2를 대입하면 3, 4, 12x 플러스 1이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f5였었죠. 정답은 125 마이너스 60 플러스 1, 6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1보다 큰 두실수 AK에 대해서 AK는 지금 1보다 크고요. 직선 Y는 K와 두 곡선 로그 함수이고 지수 함수인데 각각 만나는 점 그리고 X는 K와 마찬가지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 C, D라고 합니다. 이때 AB 곱하기 CD의 길이는 85고 AB 곱하기 CD는 85고 그리고 삼각형 ACD의 넓이가 35일 때 삼각형 ACD도 확인이 되죠. 지금 일단 주어진 함수는 만약에 2가 없었으면 로그 앞에 로그 AX 플러스 K와 Y는 AX 마이너스 K 제곱은 Y는 X 대칭인 역함수 관계일 텐데 대칭성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식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X는 K를 대입할 거고 Y는 K를 대입하여서 CD, AB 좌표값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AB 순서대로 먼저 해보면 A의 X좌표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에 K를 대입하면 되겠죠. 로그 함수에 는 K 대입을 하면 K가 소거되고 그리고 로그 값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진수 X는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수함수 Y 자리에 K를 대입을 하면 이때 X-K는 로그 A의 K죠. 로그 A의 K, X는 K 플러스 로그 A의 K, K 플러스 로그 A의 K가 나옵니다. 다음은 CD로 가겠습니다. C값 로그 함수에 K값을 대입을 하면 Y는 2 로그 K, 로그 A의 K 플러스 K 지수함수에 X자리에 K 대입하면 Y는 A의 0제곱이죠. 따라서 1이죠. 자, 두 개 조건을 각각 1, 2번 조건이라 했을 때 1번 조건 AB 곱하기 CD AB의 길이는 지금 큰 X에서 작은 X를 빼면 K 플러스 로그 A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CD 그러면 큰 Y에서 작은 Y를 빼면 2 로그 A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꼴 85이다 라는 식이고요. 2번 식 삼각형 CD의 넓이가 35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CD의 길이를 먼저 써보면 뒤쪽에 쓸게요. 밑변의 길이 CD를 구해보면 이미 위에 표현되어 있죠. 2 로그 A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높이 수선의 발의 H라고 했을 때 AH는 K에서 1을 빼면 되죠. K-1 절반 나눈 값이 35이니 밑변과 높이의 곱은 70이 될 것입니다. 이 식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 식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로그 A의 K와 K-1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라서 K-1을 한 덩어리로 굳이 취향까지는 하지 맙시다. 한 덩어리로 보고 K-1과 로그 A의 K의 연립방정식을 계산한다는 차원에서 1번, 2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인수분해의 식이고 공통인수가 있으니 나눈 연산이 꽤 괜찮을 겁니다. 1 나누기 2를 해보면 K-1분의 K-1 플러스 로그 A의 K 이꼴 70분의 85는 14분의 19이죠. 죄송합니다. 17이죠. 분모들을 곱하고 자변을 곱할 때 K-를 한 덩어리를 보기로 했으니 14의 K-1 플러스 14의 로그 A의 K
이꼴 17의 k-1이다. 14k-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14 로그 a의 k 이꼴 3의 k-1이죠. 뭐 이 식을 2번에 대입을 해봅시다. k-1 곱하기 2로그 a의 k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 구한 식 양변을 7로 나누면 2로그 a의 k는 7분의 3의 k-1. 따라서 7분의 3의 k-1과 1k-1을 더했으니 7분의 10k-1이 70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k-1의 제곱은 70 곱하기 7분의 10의 역수 10분의 7, 곧 7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k-는 풀마 7인데 양수인이 7이어야 되겠죠. k는. 따라서 k는 8이다. 저희가 k를 구했고 정답은 a도 구해야 되니까 아까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2 로그 a의 8 이꼴 7분의 3 곱하기 k-1은 7이죠. 곧 3이고요. 따라서 로그 a의 8은 2분의 3이다. 지수식 표현 a의 2분의 3제곱은 8이다. 이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양변 지수 나눠주면 a는 2의 제곱이다. 곧 a는 4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4, k 값은 8.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정답은 8 플러스 4 곧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고 t에 대해서 함수 gx는 절대값 fx-t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그래프는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해 접어 올리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y는 t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절대값 x-k분의 gx-gk의 값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극한식은 분모에 절대값만 없었으면 미분계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있고 그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우 극한을 따로 살펴봅시다. x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와 좌극한으로 갈 때, 아이고 역함수를 썼네요. 우극한으로 갈 땐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x-k 분의 gx-gk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분계수, 특히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우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k가 좌극한으로 갈 때는 분모의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를 뱉어내겠죠. 앞에 써봅시다. 마이너스 x-k 분자는 동일합니다. gx-gk는 좌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좌미라고 합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우미분계수와 마이너스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그러한 지점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 극값을, 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뭐 3이라고 했을 때 우미분계수도 3이고 좌미분계수도 3일 테니까요. 이런 곳에서 발생하지 않고 첨점에서 발생할 겁니다. fx와 y는 t가 만났을 때 지점이라고 한다면, 접어 올렸을 때 접선도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른 접선의 기울기 좌미 우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미분계수와 마이너스 좌미분계수가 같은 지점은 첫 번째로 일단 첨점일 때 발생을 할 것이고요. 뭐 우미분계수 마이너스 좌미분계수, 예를 들면 3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5,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등도 있겠지만 0 마이너스 0도 같죠. 따라서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가 0인 지점도 포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곧 첨점과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어떻게 셀 거냐면, 4차함수 y는 t, 4차함수 fx를 그리고 y는 t의 값을
y는 t에서의 t의 값을 점점 올려가면서 fx를 스캔하듯이 그 지점에서 접어 올려가면서의 첨점의 개수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의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건 아래 박스로 가보면 일단 리미트 t가 4의 우극한으로 할 때 ht는 5라고 하고요. 그리고 ht는 t가 마이너스 60일 때와 4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합니다. 불연속 지점은 가령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y는 t라고 하는 직선을 저희가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가면 스캔을 할 텐데 첨점과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이미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제가 든 예에서는 3가지죠. 극값이 3개니까요. 근데 올려가면서 첨점의 개수는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은 2개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4개가 발생하겠죠. 직선이 너무 구불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첨점이 2개 발생할 거고 이렇게 있으면 첨점이 4개 발생, 다시 위로 올라가면 첨점이 2개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y는 t라고 하는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연속인 지점이 3군데면 안 되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6과 4에서만 불연속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는 4차 함수에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리고 좌우 완벽 대칭적인 이런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는 t라는 값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첨점이 2개밖에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지금 t는 ht가 5가 되는 지점은 어디에도 없을 거니까 탈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 그래프도 방금 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 살펴봤죠. 탈락이고요. 얘는 미분계수가 0일 때인데요. 오른쪽에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2군데가 있습니다. y는 t 직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봤을 때 첨점의 개수는 계속 2개일 것이기 때문에 2개였다가 1개였다가 2개일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놓더라도 가족권의 ht가 5가 될 수 있는 값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탈락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심지어 미분계수가 0도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얘는 더 작기 때문에 ht의 개수가 따라서 탈락이고, 저희가 고려할 그래프는 W 모양의 그래프 4차 함수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t는 마이너스 6과 t는 4라고 하는 불연속 지점은 y는 t와 만날 때 지점이기 때문에 이 값은 아마 y는 마이너스 60일 거고요. 여기는 y는 4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는 교점이 3개이죠. 극값이 3개이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3개고요. 잠시만요. 이건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못 그렸네요. y는 마이너스 60, y는 4. 자, 라고 했을 때 y는 t 그래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 보면 불연속 지점은 4일 때와 마이너스 60일 때, 마이너스 60 전에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3개죠. 미분계수 0인 지점만 세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때, 그 값 사이에 있을 때는 4개가 추가되니까 7개죠.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고 위에 있을 때는 5개죠. 첨점이 2개가 추가될 테니까. 라서 y는 4와 y는 마이너스 60일 때, t는 마이너스 60과 4일 때에서만 불연속인 것도 만족을 하고요. 리미트 t가 4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즉 y는 t라고 하는 직선이 y는 4보다 위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져 갈 때는 첨점이 2개, 그리고 극값이 0, 극값이 3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3개이기 때문에 가족권도 만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f2는 4이고 f'2는 양수라고 합니다. f2는 4라고 하는 값은 일단 저희가 y는 4라고 하는 함수값과의 교점, 이 세 개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세 지점 중에 이제 x의 값이 2인 지점이 있을 텐데 f'2는 양수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가 2라면 f'2는 0이고 여긴 f'2가 음수일 테니 f'2가 양수이기 위해선 맨 오른쪽 값이 x는 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fx의 식을 결정을 하고 f4 더하기 h4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h4 같은 경우에는 y는 4를 기준으로 꺾어 올렸을 때의 첨점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될 것입니다. h4는 5이고요. fx의 식만 추론을 해봅시다. 저희는 어디를 쓸 거냐면 y는 마이너스 60과의 교점의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0이라고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문자는 2개고 식은 2개가 필요하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f2는 4다를 쓸 거고, 그리고 좌우대칭 모양의 4차 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평균값을 대입한 값도 4가 될 것입니다. 자, fx에 2를 대입을 해보면 2-알파의 제곱, 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0이 4라는 것은 64, 마이너스 60을 이항한 거죠. 양변의 제곱을 풀면 지금 일단 2는 알파와 베타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2-알파, 2-베타는 모두 양수입니다. 2-알파, 2-베타는 루트 64, 8이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x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인수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두 번째 인수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를 제곱을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통칩시다. 마이너스 60 역시 이항하여서 64가 될 거고요. 그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4의 4제곱근이고 제곱근이 8이죠. 8의 루트를 취하면 2루트 2.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루트 2가 될 겁니다. 저희는 알파만 구하면 돼요. 알파만 구하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식, 2번식이라고 할 때 문자 2개씩 2개니까 연립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조금 스마트하게 계산을 하려고 해요. 2-알파와 2-베타가 있기 때문에 2번식을 2-알파와 2-베타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루트 2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4루트 2다. 2 소거되고 마이너스 분배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각 수의 곱과 차가 나오는 셈이 되겠죠. 를 연립을 해볼게요.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면 두 수의 곱과 차가 주어졌을 때 두 수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루트 차의 제곱 4루트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배 곱이 되겠죠. 이꼴 32 더하기 32니 64 이꼴 8이 될 것입니다. 까지 괜찮나요? 이 식을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2번, 3번을 연립을 해보면 더했을 때는 2 곱하기 2-알파는 4루트 2 플러스 8, 2-알파는 2루트 2 플러스 4. 2를 이항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죠. 3번에서 2번을 빼볼게요. 그럼 2배의 2-베타는 8-4루트 2, 2-베타는 4-2루트 2. 2를 이항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베타는 2루트 2 마이너스 2죠.
까지 해놓고 저희가 fx의 식을 알고 있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4죠. 4를 대입을 해보면 f4는 아래식에 쓰겠습니다. f4 이꼴 x-알파의 제곱인데 4를 대입한 값에서 4에서 알파를 빼면은 6 플러스 2루트 2가 될 거고요. 4 마이너스 베타인데 베타를 빼면 4에서 빼면 6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쪽엔 마이너스 60을 써주면 됩니다. 제곱은 합쳐서 합차 공식으로 가는 게 낫겠죠.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60 이꼴 28의 제곱이죠. 28을 제곱을 하면 88이 64, 28에 16, 224, 56, 784에서 60을 뺀 724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729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은 마쳤고 확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번 3p는 3이 6이고요. 3파이는 3의 제곱 9죠. 6 플러스 9는 15. 24번 5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형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 회전하여 일치하는 원순열 문제. 5-1팩이죠. 4팩은 24. 25번 문자 A 3개에 B 3개, C 2개네요.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두 B가 적힌 카드가 나열되는 경우는 같은 문자에 적혀있는 카드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이죠. 양 끝에 B를 박아두고 그 사이에 남은 문자 A 3개, B 하나, C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6, 5, 4 나누기 2, 6, 5, 2네요. 답은 60이죠. 26번 서로 다른 공 6개를 남김없이 세 주머니 A, B, C에 나누어 넣을 때 주머니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를 구하는 거고,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A에 넣을 6C3으로 A에 3개를 넣어주고 남은 공 3개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공 3개를 BC에 분배하는 방법은 각 공이 주머니를 선택하는 관점으로 B를 갈지 C를 갈지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6C3은 20, 2의 세제곱은 8, 정답은 160입니다. 27번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3D는 10이다.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D가 개수가 특이하죠. 따라서 D의 값이 어떨 수 있는지로 경우를 나누려고 하는데 D가 3이게 되면 나머지 ABC의 합이 1이어야 되는데 자연수 ABC는 최소합이 3이겠죠. 따라서 D는 2일 때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죠. 적어도 한 개씩 뽑는 것이고 그 정수의 방정식 문제는 중복조합을 쓰고요. A, B, C를 적어도 한 번씩은 미리 뽑아 놓고 남은 4를 뽑으면 되기 때문에 3H4가 될 거고요. D가 2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4이다. 미리 한 개씩 뽑아 놓으면은 A, B, C 중에 하나만 더 뽑으면 되죠. 3H1이다. 뭐 밑에는 2, 1, 1, 세 가지라고 확인을 하셔도 괜찮고요. 3H4는 6C4, 곧 6C2이기 때문에 15. 다 더하면 총 경우의 수는 18가지입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원 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다.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다른 종류의 빵 5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남김없이 담는,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 가족권,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는다. 1개 이상의 빵을 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빵이 5개이기 때문에 2개, 1개, 1개, 1개씩으로 담게 되겠죠. 각 접시에. 나조건,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총합은 3 이하이다. 최대 3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가족권 빵부터 담으려고 해요. OC2 어떤 빵이 같은 접시에 똑같이 들어갈지, 그리고 OC2를 분배하는 방법의 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죠. 그럼 남은 세 자리에 남은 빵 3개를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자리값이 생겼기 때문에 3팩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빵을 다 담았고요. 남은 사탕, 똑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담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2개의 빵을 담은 접시에는 사탕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더라도 1개밖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2가지 경우로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특징적인 접시이기 때문에 이 접시를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수가 없거나 1개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접시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수를 A, B, C라고 한다면요. 1번 2개 빵이 담긴 접시에 사탕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가 돼야 되겠죠. 이때 각 접시에는 빵이 1개씩 있고, 그렇다면 각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최대 사탕의 개수는 2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ABC를 만들 수 있냐면 2,2,1도 될 거고요. 2,2,1 밖에 안 되겠죠. 어느 접시에도 최대 2개가 들어가서 안 되고, 어느 접시에도 적어도 1개 이상은 들어가 줘야지 나머지 접시에 3개 이상의 사탕이 담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2,2,1이 되는 방법의 수는 누가 1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3C라고 쓰지 않을게요. 3가지라고 합시다.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인 경우는 어떤 접시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접시에는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1개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2,2,0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어느 접시가 사탕이 안 담길 접시인지 3가지. 2,1,1인 경우는 어느 접시가 사탕이 2개 담길 접시인지 결정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 3가지, 3가지. 총 사탕을 분배하는 방법의 수는 9가지가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OC는 10, 3팩은 6, 69, 50, 5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다음은 29번입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 선택한 숫자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열까지 하는 문제예요. 숫자 1, 2, 3은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한다. 선택한 6개 수의 합이 4의 배수이다. 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선택할 6개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합의 스케일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최소 몇이고 최대 몇인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1, 2, 3은 적어도 하나 뽑고 남은 수를 1, 2, 3 중 무엇으로 구성을 할지인데, 합의 최소값은 1, 2, 3, 1, 1, 1 부터 최대값은 1, 2, 3, 3, 3, 3만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의 합은 6 더하기 3은 9, 6 더하기 9는 15입니다. 합은 9와 15 사이의 수가 될 거고, 이 중에 4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죠. 합은 1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6개의 수를 1, 2, 3은 적어도 한 번씩 쓰고 나머지 수의 합이 6이 돼야 될 텐데, 이 합이 6이 되도록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 경우는 1, 2, 3하고 마찬가지로 1, 2, 3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1, 2, 3 2로만 채워도 합이 6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2가지 경우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열까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경우에 1, 2, 3이 각각 2개씩 있는 경우는 나열을 하면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이죠. 6, 5, 4, 3 2팩 하나 날라갔고 나머지 2, 4 약분하면 6, 5, 30 곱하기 3은
90이고요. 1, 2, 3, 2, 2, 2는 2만 4개죠. 나머지 1, 3은 1개씩이고요. 6팩 나누기 4팩, 그럼 6, 5, 30가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총 경우는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집합 x는 1, 2, 3, 4, 5 조건을 만족한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가조건은 증가함수, 등호를 포함하는 증가함수이고 중복조합의 아이디어가 쓰이는 문제이죠. 조건이죠. 증가이기 때문에 순서 결정되어 있으니 뽑기만 하면 되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조합의 아이디어가 쓰이는 조건입니다. 나는 F2는 1이 아니고 그래 F4 곱하기 F5는 20보다 작다의 조건인데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표현을 해보면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다. 2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닐 거예요. 공역이 1부터 5 사이의 숫자이니까 합이 딱 20이 되는 경우는 F4와 F5가 4, 5, 2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보다 큰 경우는 5,5 이 두 가지가 유일한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F2가 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경우로 나눠서 풀려고 하는데 F2는 2일 수도 3일 수도 4일 수도 있습니다. 5일 수는 없죠. F2가 5가 되면은 F4와 F5도 증가함수 특성상 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5,5 저희가 배제해야 되는 경우에 속함으로 F2가 5인 경우는 애초에 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F2가 2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나머지 원소들 이 대응하는 방법의 수를 고려하면 되는데 이때 F1,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1과 2 사이죠. 그래서 두 가지 3, 4, 5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F4, F5가 4, 5와 5, 5인 경우는 나중에 배제를 할 거예요. 일단 3, 4, 5가 2, 3, 4, 5에 대응하는 방법의 수인 4H3에서 뺍시다. F4, F5가 4, 5인 경우 즉 4와 5에 대응했을 때 가운데 있는 3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2, 3, 4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을 거고 또 빼야죠. 5, 5에 대응하는 방법은 F4와 F5가 모두 5에 대응했을 때는 이땐 3이 대응하는 방법이 2, 3, 4, 5에 대응하는 4가지가 곧 3가지와 4가지가 4H3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배제하면은 가나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의 첫 번째 경우 값이 나오죠. 2 곱하기 4H3은 63이죠. 63은 20이므로 20 빼기 3, 7 이꼴 13이죠. 는 26까지이고요. 두 번째 경우 F2가 3인 경우는 자, F2가 3에 대응을 했을 때 이때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1, 2, 3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3, 4, 5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3H3을 하면 되고 여기서 배제를 합시다. 자, 4, 5에 대응을 했을 때는 3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3, 4밖에 없죠. 두 가지를 배제하면 되고 F4, F5가 5에 대응을 했을 때는 모두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3, 4, 5가 있으니까 세 가지를 배제하면 됩니다. 이꼴 3 곱하기 3H3, 5C3이죠. 10 빼기 5, 3 곱하기 5는 15, 15가지가 되겠습니다. F2가 4인 경우는 자, 2가 4에 대응을 했을 때에는 일단 1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2, 3, 4 4가지 이번에는 배제하지 않고 일단 3, 4, 5가 대응할 수 있는 원소가 4, 5밖에 없으니 3은 절대 5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4, 5 모두가 5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4와 5도 마찬가지로 4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3, 4, 5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4로 대응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4가지네요. 각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면 26 더하기 15 더하기 4는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자, 확통을 마치고 미적분입니다. 23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차분의 2차죠. 최고차 한계수 2, 3의 6이기 때문에 1분의 6, 6이 됩니다. 24번은 an이 3n제곱 빼기 2n제곱, 3n제곱 플러스 2n제곱 사이에 있다고 하고, 저희가 계산할 극한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는 3n제곱, 2n제곱이 있고 an은 저 부등식 사이에 껴있죠. 뭐 원론적으로 풀면 양변의 분모를, 그러니까 1번식의 분모를 1번식을 3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n제곱을 나누면 되는데, 굳이 뭐 그럴 것이 없고 3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3n제곱 플러스 2n제곱 사이에 있는 적당한 예를 하나 드는 풀이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정설이지만, 지금 여기는 마치 하라는 듯이 3n제곱을 쓰면은 분모에 있는 3n 플러스 1제곱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2n제곱은 상대적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3n제곱 분모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죠. 분자는 1 곱하기 3의 n제곱. 비교할 수 있는 지수식을 제외한 개수비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5, an 마이너스 6n 이 4다 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ad, a1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은 1차식이죠. 공차 d가 0만 아니라면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dn이 될 거예요. dn 플러스 무엇인데, 사실 상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는 분명히 1차식일 것이기 때문에 1차식의 개수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d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a-a1이니까 d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개수가 1차항 개수가 d밖에 없죠. 분자는 a2n인데 a2n은 n자리에 2n 대입하면 2dn 플러스 블라블라가 될 거고, 그러면 분자에 있는 1차항 개수는 2d-6이 될 겁니다. 이 값이 4라는 거고요. 4는 또 괜히 썼네요. 4라는 거고요. 양변의 분모로 곱하면 4d 이꼴 2d-6. 2d가 마이너스 6이니까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26번은 an, bn에 대해서 극한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극한 하나를 계산을 하는 건데, 감상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n제곱 더하기 1an, 두 번째는 4n제곱 플러스 1 an 플러스 bn,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2n제곱 플러스 1에 an 플러스 2bn. 그러니까 지금 n제곱들과 an, bn을 섞어주고 있어요. 일단 플러스 1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n제곱 더하기 1이 모두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극한값들은 각각 수렴하고 있고요. 그럼 뒤쪽에 곱해져 있는 인수는 0으로 수렴해야 될 겁니다. 즉 an과 bn은 모두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 저희가 플러스 1을 각각 분배를 해보면 4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의 4n제곱과 1을 각각 분배해보면 플러스 1은 각각 an과 an 플러스 bn 모두 0으로 수렴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1, 2번식을 플러스 1은 배제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n은 3이다. 4n제곱 an 플러스 bn은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n제곱을 2번식에서 분배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an, 4n제곱 bn이 1이고, 이 값은 수렴하죠. n제곱 an이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12로 수렴할 겁니다. 그럼 4n제곱 bn은 마이너스 11로 수렴을 해야 전체가 1로 수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bn은 4로 약분하여서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3번식을 계산을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1은 소거할 수 있습니다. an 플러스 2bn을 분배하면 그 값이 0이 될 테니까,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나머지 있는 항들 조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분배하면 2n제곱 an 더하기 4n제곱 bn이 되겠죠. 자, 이 값은 n제곱 an 극한값인 3의 2배 6,
그리고 이 값은 n제곱 bn의 극한값인 마이너스 4분의 11의 4배 마이너스 11이 될 테니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초항과 두 번째 항이 3과 마이너스 4인 수열 AN과 등차 수열 BN, 등차 수열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의 합이죠. 시그마 KN1부터 N까지 BK분의 AK가 N 플러스 1분의 6이다. 이때 AN 곱하기 BN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수열의 합식 소위 뭐 SN이 주어졌을 때 SN으로부터 일반항 뭐 BN분의 AN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첫 번째 항을 위해서 양변에 1을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B1분의 A1은 2분의 6 곧 3이죠. A1이 3이기 때문에 B1은 1이 돼야 되겠죠. 일단 요거 알고요. 1번 1번에서 일반항, 시그마의 일반항 BN분의 AN은 SM-SM-를 쓰는 거예요. SN은 곧 우변의식 n 플러스 1분의 6이고 SM-1은 n자리 n-1을 대입하면 n분의 6이 되겠죠. 물론 n은 2 이상일 때부터 이 식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저희가 A2도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2를 대입해보면 B2분의 A2는 2를 대입하면 3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6 아이고 써버렸네요. 2분의 6 그러면 2 마이너스 3 곧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초항은 마이너스 1 그리고 A2가 마이너스 4니까 B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기 위한 B2는 4죠. 그럼 B2는 4. 그럼 저희가 등차 수열 BN의 두 개 항을 아니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공차는 3이고요. 3n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초항이 1이 될 수 있겠죠. BN은 3n 마이너스 2니 그럼 AN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AN을 계산하진 않고 저희가 구한 1번식 이 식에서 1번식 이 식에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BN은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BN분의 AN에 BN 두 번 곱하면 되겠죠. 이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통분을 합시다. n 플러스 1과 n을 통분하면 nn 플러스 1 좌변 분자는 6n 오른쪽 분자는 6n 플러스 6 빼면 마이너스 6이 남고 그리고 bn을 제곱하면 3n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분모 2차 분자 2차니 최고차항 개수비를 수렴할 겁니다. 분모는 최고차항 개수 1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제곱 9 곧 마이너스 54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18번입니다. A는 양수 1이 아니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N, Y는 N이 곡선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AN, BN, B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BN, BN 플러스 1, 이 2A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적당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일단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그리는데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 다르게 그려지나 A가 1보다 큰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점근선이 x는 1이죠. 그래서 1, 4, 4분면 쪽에 그려질 거고 이때 y는 n 그리고 y는 n 플러스 1에서의 x, y축과의 교점을 an 그럼 위에 있는 게 an 플러스 1 로그 함수와의 교점을 bn b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사각형의 넓이죠. 자, 사다리꼴의 모양이고 높이가 1인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변을 구하려면 bn의 x값을 확인해야 되겠죠. 로그 함수의 y자리에 n을 대입을 하고 n 이꼴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x-1은 a의 n제곱, x는 a의 n제곱 플러스 1. 그럼 bn의 값은 a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 값은 항상 양수이고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도 개형은 달라지겠지만 x값이 항상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밑 변들은 각각 a의 n제곱 플러스 1과 a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로 시작. 높이는 1이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밑변의 길이의 합은 A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N제곱 플러스 2입니다. AN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2분의 1에 A의 N제곱 A 플러스 1 플러스 2 정도로 봅시다. 2분의 1을 분배를 하죠. 2분의 A 플러스 1 곱하기 A의 N제곱 플러스 1이 SN이고요. 자, 극한의 분자에 있는 식은 BN 플러스 1.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값의 차는 지금 a의 n제곱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의 차니까 빼면은 a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 그러니까 a의 n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 이것의 제곱이죠. y값의 차는 지금 1이죠. 따라서 차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 될 것입니다. 이 식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에 있게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2분의 a 플러스 1 a의 n제곱 플러스 1 bn은 루트 a의 2n제곱, 바깥지수 2를 분배를 할게요. a-1의 제곱 먼저 쓰고 a의 2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값이 2a 플러스 2분의 3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요. 자, 리미트 식을 감상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은 지금 밑을 a로 할 때의 지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양수이고 1이 아닌 경우, 즉 0과 1 사이이거나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a의 n제곱은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0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 수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서 a가 1보다 큰 경우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따로 둡시다. a가 1보다 크면 a의 n제곱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분모 분자를 a의 n제곱으로 나누어서 부정형을 계산을 하죠. 그럼 a의 n제곱 나누면 a의 n제곱 날라가고 1은 0으로 수렴할 거예요. a의 n제곱이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서 a의 2n제곱 분의 계산이 되면은 첫 번째 항 날라가고 a의 2n제곱이 뒤에 있는 플러스 1도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남는 식이 분모는 2분의 a 플러스 1, 분자는 a-1의 제곱이 제곱근 안에 있겠죠. 그럼 절대값 a-1인데 a가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분의 2a-1이라고 합시다. 2 될 것입니다. 절대값이 풀려서 이 값이 우변에 2a 플러스 2 분의 1은 2a 플러스 1 분의 3이죠. 그럼 양변의 분모가 약분이 되면 2a-2는 2분의 3이다. 이항을 하면 2분의 7이죠. 2a가. 따라서 a는 4분의 7이다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극한식의 a의 n제곱들이 모두 0으로 수렴하니까 좌변에 극한식의 분모는 1밖에 안 남고, 분자도 마찬가지죠. 루트 1밖에 남지 않으니 1분의 1은 곧 1. 2a 플러스 2분의 3이죠. 그럼 분모가 3이 돼야 되겠죠. 분자와 같은. 2a 플러스 2가 3이라고 하는 것은 a가 2분의 1이다. 각 a 값은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 적절한 a 값이 될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모든 a 값들의 합이니 더하면 4분의 7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nx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 일단 사이값 정도가 나올 거고 x가 있을 때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상수 PAQ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Q라고 합니다. 100PQ를 구하는 문제고, 자, 2차 부등식의 저변에 있는 2차식을 함수화하여 fx라고 한다면 fx 그리고 x축,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정수들의 개수를 세려면 x절편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즉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에서 는 0이 되는 x의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4nx 마이너스 n 이꼴 0이 되는 x절편을 조사하면은 완전 제곱을 해봅시다. x 마이너스 2n 제곱은 우변에 4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더하기 n입니다.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영역 내 정수의 개수를 세려고 해요. 정수의 개수라고 하는 말은 뭐 이 양끝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8부터 플러스 3.8이다 하면 마이너스 321, 0123 3까지 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일단 뒤에 있는 2n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루트 4n제곱 더하기 n이 어느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x 양끝 값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정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따로 끌고 와서 루트 4n제곱 더하기 n이 어느 두 연속하는 정수 사이에 있는지는 일단 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플러스 n이 없으면 루트 4n제곱은 2n이죠. 2n보다 클 거고 2n 플러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2n 플러스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2n 플러스 1은 루트 4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근 안에 있는 식보다 3n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2n 플러스 1은 더 큽니다.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3점 땡땡,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루트 겠죠.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첫 번째 2n 플러스일 때 2n 플러스 2점 땡땡일 때는 4n 땡땡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2n 마이너스 2점 땡땡은 마이너스 0 땡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속하는 정수 x는 0부터 시작해서 4n까지 세면 되겠죠. 총 개수는 4n 플러스 1개가 될 거고요. 이 값이 an이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an은 4n제곱 더하기 n 뒤에는 마이너스 pn 이꼴 q가 돼야 되고요. 이 첫 번째 식은 저희가 극한 관점에서는 제곱근 안에 제곱이 있을 때 1차식 정도로 안주하죠. 그럼 1차 함계수가 2이니까 이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 p의 값도 2가 되어야 하는 부정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q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정형화하기 위해선 저희가 유리화를 해보죠. 분모 분자에 루트 4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n을 곱하면 분자 암산을 해보면 앞쪽은 제곱근 없어지고 4n제곱 플러스 n 그리고 2n의 제곱 4n제곱을 빼주면 n밖에 남지 않고 1차분의 1차가 되겠죠. 1차 함계수비는 2 플러스 2분의 1 이꼴 4분의 1, 이 값이 q가 될 것입니다. q는 4분의 1이고 p는 2니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100pq는 계산을 하면 50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지금 x의 지수에 있는, 저희가 이런 것은 경우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지 큰지 1 또는 마이너스 1인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의 거듭제곱 2n제곱 2n 플러스 1제곱 모두 0으로 수렴해서 1분의 마이너스 x 곧 마이너스 x로 수렴. x가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발생하니까 x의 2n제곱들이 x의 2n제곱을 나누면은 플러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x는 소거가 될 것이고 1분의 x, x의 2n 플러스 1제곱은 x가 하나 남아서 1분의 x는 x가 될 것입니다. x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은 0,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 역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역시 0이 됩니다. 이렇게 fx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다 그릴까요? x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일 때 함수값은 일단 0이고요. 다른 색을 씁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선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fx를 가지고 저희가 gx 함수를 정의할 건데, 자, gx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값 x가 2k-2와 2k 사이에 있을 때, 이런 범위 k는 지금 자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k1 대입하면 0과 2 사이에 있을 때, 2와 4 사이에 있을 때, 4와 6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x이죠. 이때 gx는 2k-1분의 f의 2k-1분의 x이다 라고 합니다. 자, gx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k에 0을 대입하면 절대값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이죠.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로 볼 수 있고요. 절대값 x가 2와 4 사이에 있을 때는 마사부터 마이까지 이던가 2부터 4 사이까지 이던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4와 6 사이, 6과 8 사이 이런 식으로 쭉 gx의 식을 결정할 수 있고, gx는 각 식은 k에 1, 2, 3, 4를 대입한 1 곱하기 f분의 1, f분의 x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f3분의 x 3을 대입하면 5 곱하기 f 5분의 x 7 곱하기 f7분의 x입니다. 자, 사전 지식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프의 모양을 변형하는 것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를 배울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y는 fx라고 했을 때, 자, 세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 fx는 이렇게 생겼죠. y축 방향으로 2배, 너무 못 그렸어요. 다시 해볼게요. y축 방향으로 2배 늘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f2분의 x 그려볼게요. x의 개수는 x축 방향으로의 수축과 이완과 관련이 되어 있죠. x축 방향으로 늘리는지 압축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죠. 2분의 1x를 곱했다는 것은, x 2분의 1을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y축 방향으로 2배를 늘린, x축 방향으로 2배를 늘리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둘 다 해봅시다. 이 f의 2분의 x를 하게 되면은 y축 방향으로 2배 늘릴 것이고, 2분의 x는 x축 방향으로 그래프를 2배 늘릴 거예요. 그럼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즉 기존의 모양에서 xy축으로 2배 늘린 1대2 닮음의 관계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크기만 2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지금 gx에서 그런 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 곱하기 f1분의 x는 사실 그냥 fx죠. 근데 그 밑에서부터는 3 곱하기 f3분의 x, xy축으로 3배한 그래프, 5 곱하기 f5분의 x 5배, 7배, 9배, 11배 한 그래프들을 계속 그릴 거예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릴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 위에서 그린 노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클 때는 x입니다. 일단 x절편은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x를 그리면 됩니다. 까지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그리고 마사부터 마 2까지는 3배의 f의 3분의 x, 아까 위 그래프를 3배한 그래프인데, 자, 여기를 가볼게요. 저희 이 구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gx를 해석을 할 건데, 3배를 하게 되면 일단 x절편이 3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저희가 그릴 영역에 3과 마이너스 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x절편부터 찍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xy축으로 3배를 해도 y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y는 x라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xy축으로 3배를 해도 똑같은 모양인 y는 x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마이너스 x를 그리고, 마이너스 x는 아까 그렸던 그래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이어서 그리는 듯이 쭉 데리고 오면 되죠. 물론 지금 여기에는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2 이상부터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하부터니까 처음에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4에서 바톤 터치하여서 y는 x 그래프를 4가 될 때까지 끌고 올라가고, 마이너스 3에서도 밑으로 y는 x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다음 OF5분의 x도 x절편이 지금 위에 보라색으로 형광펜한 부분이 5배가 된다면은 5,0 마이너스 5,0을 지날 거고, 저희가 그릴 영역 4부터 6까지, 마사부터 마6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절편 먼저 찍어 놓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와 y는 플러스 x를 마저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렸으면 더 이상 그리진 않을 거고요. 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색깔 고르기가 애매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은 역시
한 칸씩 띄어서 그린다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면 되는 것일 텐데 규칙성을 발견을 했고,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t는 0과 10 사이에 있을 때 0과 10 사이인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와 gx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y는 t라고 하는 x축 평행 직선이 지금 주어진 그래프와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꽤 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직선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y는 0부터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쭉 올릴 건데 처음으로 만나지 않는 지점은 y는 1에서 만나지 않을 거고요. y는 2에서는 만나죠. y는 3에서 만나지 않을 거고요. y는 4에서 만나죠. y는 5에서 만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게 되면은 홀수일 때는 y는 t가 홀수일 때는 y는 gx와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한 t의 값은 1과 10 사이의 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더하면 5 곱하기 5,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통문항과 확통, 미적분까지 모든 문항들 해설을 마쳤고 3월 모의고사 시험 치르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